국내 최고의 사립대학인 저희 대학의 2023학년도 입시 전형에 그리고 24학년도에 또한 어떻게 바뀌는 것들 한번 소개하는 자리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큰 틀은 2022학년도 전형을 크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 지원 제한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위주의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40%는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시대가 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분야인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새롭게 신설을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 30명을 목표로 수시 20, 정시 10명의 학생들을 뽑아 각종 장학금 및 그리고 졸업 후 입사 지원까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융합대학을 편제를 개편했습니다. 올해부터 막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인공지능대학은 올해 20명에서 이제 34명으로 더 크게 새로운 학생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문호를 열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융합공학부도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가 현재 인공지능학과와 함께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편제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부 모집 시기 변경 및 지원 자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면서 더 상수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수시 모집에서 1964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1516명, 또 합 3480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새롭게 신입생으로 맞이하게 되고요. 최근 5개년도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 변화를 보면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계속 점점 정시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43.6% 그리고 56.4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 모집 정원이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약간명이 이월하여 정시에서 또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형 유형별로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뽑는 부분은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저희 학교 학생의 40%를 전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26.8%,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 15%,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저희 학교에서 유지하고 있는 논술 전형에서는 10%의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아마 그 학부모님들 따라 관심도에 따라 이 전형이 말을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상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시 모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전형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 것들 이거 다 어떻게 아나 했을 때 제가 조금은 더 가볍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 학교가 앞서서 처장님께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 혹은 어떤 인재가 저희 학교가 바라는 인재냐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잣대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학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고로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한 학생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또한 그 못지않게 학업 성적이 비해서 다른 활동들이 또한 굉장히 열심히 충실히 한 학생들,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학생들, 도서 지방에 있어서 공부의 기회들 혹은 학원 갈 기회가 참 적었던 학생들,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다 각각의 그릇들을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전형처럼 보입니다만 그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크게는 정원 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인데요. 말 그대로
학교생을 정말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며,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활동 우수형이 가장 크게 되고요. 그 위에도 국제형 혹은 기회균형 1, 2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과 2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후 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술 위주의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346명, 약 10% 학생들을 뽑고요. 특기자는 국제인재 그리고 체육인재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저희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있고요. 2019년부터 생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두 과를 합쳐서 저희가 특별히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60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에 연세한마음 학생 그리고 노원천 학생, 또한 각각의 실기 실적 위주의 약관명을 또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로 일반 전형에서 일반 계열에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국제 계열 그리고 체능 계열 그리고 실기 실적이 당연히 중시되어야 할 예능 계열 학생들 120명을 뽑고요. 또한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 20명의 학생들을 정시에서 뽑게 됩니다. 고른기회 전형으로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세 분야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교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시 모집부터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중에 추천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천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형은 현재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열려 있고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약 5% 이내를 추천을 받게 되고요. 이 기준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는 10명으로 각 학교별로 동일하게 된다라는 점들이 추후 또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에는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아주 잘 이수를 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가지고 저희가 지위 점수와 등급 점수를 각각 50대 50으로 해서 학생을 기준을 나누게 되고요. 진로 선택 경우에는 성취도 A, B, C를 나눠서 또한 추가로 점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5배수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이를 다음 면접 평가를 받게 됩니다. 면접에는 약 면접 평가가 40%가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심문 기반의 면접으로 현장에서 비대면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와서 패드가 있게 되고요. 패드를 놓고 제시문을 보고 학생이 대답하는 것들이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 녹화된 것들이 평가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넘어가서 이게 추후에 다 평가가 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있던 제시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어떠한 문제들이 면접으로 주어지는지를 또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천형 전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교에서 이미 기준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추천형 교과 영역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영 과목 A,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그리고 과학을 총 100점으로 두고 있고요. 반영 과목 B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은 감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영 과목 A에서 공통 과목은 30%, 일반 선택 50, 그리고 진로 선택 2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 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지위 점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자, 지위 점수나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실제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지점수가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 있게끔 이미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등급 점수가 다음과 같이 교과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가 또한 나눠지게 되고요. 반영 과목 B인 그 위의 과목들을 제외한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5점까지 감점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추천형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 국제형, 그리고 기회균형 1, 2가 있는데요. 먼저 활동 우수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말 그대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그래서 교과 성적만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되게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이 경우에 지원 자격은 재수생이건 재학생이든 상관이 없고요. 서류 평가 대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면접으로는 서류 평가 100%가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인문사회 통합 경우에는 2.5배수, 그리고 자연 경우에는 4배수의 학생들을 다음 면접으로 넘기게 됩니다. 면접 평가도 형식은 똑같습니다. 보시는 파이 차트처럼 6대 4가 계속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면접 평가가 40%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 비대면 녹화를 통한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저희가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적용이 되는데요. 인문사회,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의치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크게 보면 영어하고 한국사 경우에는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영어는 3등급 이내로 공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에 따라 자녀분이 인문과 사회를 지원을 한다라면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해서 2개 과목의 등급이 합이 4 이내가 되어야 되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하여 2개 과목의 합이 5 이내, 또한 의치학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이 2개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 조건들이 계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분야에 따라 이 부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나왔던 추천형과 그리고 활동 우수형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어떤 걸 지원하는 것들이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3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활동 우수형은 그런 제한이 없고요. 또한 해외고, 특성화고, 마스터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또한 이건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고교 유형에 제한이 없고요. 1단계 평가에서는 학생부 교과에만 기반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하여 5배수가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여기는 정성평가입니다. 여기는 정량이죠. 정성평가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을 평가를 하여 각 인문사회 통합은 2.5배수, 자연은 4배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면접평가 형식은 똑같습니다. 둘 다 현장 비대면 녹화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으면 얘는 수능 이후에 또한 면접이 있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들. 하지만 이거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정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큰 틀로 따로 이렇게 전형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형은 일단 국내고 트랙과 그리고 해외고나 혹은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로 2가지 트랙으로 이미 나눠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단계로는 국내고 학생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앞에 보셨던 활동 우수형하고 똑같죠.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다만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 경우에는 성적표, 자기소개서, 또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평가로 학생들을 2.5배수만큼 보내게 됩니다.
면접으로 넘어오면 6대4 이거는 계속 같은 기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제시문 기반의 현장 비대면 녹화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제형이니까 저희가 영어에 대한 능력들을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들이 그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국제형도 마찬가지로 활동 우수형과 비슷한 트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1등급,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기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제형 기준에서는 이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을 맞추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한국사는 4등급, 그다음 국내고는 국어, 수학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합 5 이내와 같습니다. 다만 해외고나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는 수능을 보지 않겠죠.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회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균형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균형 1, 2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과 2의 차이점은 과연 뭐냐? 1은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 가족, 농어촌 학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이고요. 기회균형 2 경우에는 우리 연세대학교가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민주화 운동 관련자나 혹은 선교사 및 교육자 자녀, 그리고 농어촌 학생, 특히 고교 전 과정을 농어촌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기회균형 2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 2.5배수만큼 보낸 다음 다시 면접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도 똑같이 현장 비대면 녹화이며 이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기회균형의 틀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저희가 따로 제공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술 전형이 뭐냐? 어떻게 보면 연대가 논술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유일한 그 큰 사립대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저희가 졸업자, 그래서 재학생 혹은 이미 재수생들에게도 다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논술 시험만 100%를 가지고 뽑고요. 이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은 120분 시간 동안 논리력과 창의력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저희가 인문계 쪽 교수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연 계열에서는 150분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학이 60점 그리고 과학은 40점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꼭 보셔야 될 부분 하나는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정된 응시 과목이 꼭 있습니다. 이게 원서 접수할 때 딱 정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 칠 때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응시 과목, 특히 과학에는 제한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봐야지 지구과학을 시험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화학과는 아주 깔끔하죠. 화학만 쳐야 됩니다. 화학을 치지 않고 화학과에 들어올 수가 없게끔 저희는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각 공과대학 그리고 생명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 전형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유념을 하셔서 지원을 하게끔 얘기를 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국제인재 그리고 체육인재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특기자잖아요. 특기자라는 말은 이걸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국제인재를 살펴보면 국제인재는 국내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출신이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따로 되지는 않는데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만 선발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만 자기소개서 영문 폼으로 저희 학교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용을 하여 작성을 하여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2.5배수의 학생들이 다음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가 또한 40%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뭐가 있냐? 대학 수학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어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왜? 특기자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특히 물론 지금 이미 잘하기보다는 또한 영어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많은 경우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영어 구술 면접이 있다라는 것들이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의 전형입니다. 이 경우는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이 있었고 여기에 국제인재, 이게 또 어떻게 다른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은 국내고 졸업과 그리고 해외고 졸업이 둘 다 칠 수는 있습니다만 트랙이 두 가지가 나눠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는 저희가 국내고 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국제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고 출신은 여기도 지원 가능하고 여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에는 자기소개서가 공통 양식 국문인데 비하여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별도 양식의 영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요. 여기도 비슷하지만 특기 역량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에서 수능 이후에 비대면 녹화하면 수능 이전에 비대면 녹화 면접이며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국내고 출신에는 적용이 되며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특기자는 체육인재죠. 체육인재는 보시면 단체 종목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고전 하는 종목입니다. 네,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골프를 4개 잘 친다 이래도 아쉽지만 저희가 뽑지는 않습니다. 체육인재는 다 이런 단체 종목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연고전에 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다같이 뽑게 되고요. 하지만 체육만 한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선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 학력을 또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 교과 점수, 또한 서류평가 대상에는 다음 같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기 실적 증명이나 경기력 증빙 서류들이 좀 포함을 한 서류평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와서 면접평가가 10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대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학생들이 체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또한 못지않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여기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전형들에 비하면 그 정도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국내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꼭 충족하여서 체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저희가 기초 학력이 요구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 지금까지는 정원 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정원 외로 뽑는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원 외로는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이 60명이 있는데요. 앞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40, 그리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20을 뽑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2019년부터 학생을 저희가 받기 시작해서 올해로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학생을 2023년부터 처음 뽑을 예정인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이거는 활동우수형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활동우수형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여기 같은 평가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여 5배수의 학생을 다음 면접으로 보내고 면접 평가 40%가 현장 비대면 녹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저희가 생긴 학과로서 장학금 혜택이 아주 풍부합니다. 1, 2학년은 입학자 전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이며 3, 4학년은 삼성전자 장학생 대상 등록금 전액인데요. 거의 다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합격하더라도 매 학기 재응시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된 등록금 부담들을 전혀 지우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못지않게 졸업 후 대학원 연계까지 진학을 하고요. 이때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으로 바로 입사가 채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지않게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도 똑같이 국내 최초의 채용 연계형으로 디스플레이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학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아마 심우영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장학금 혜택 구조는 똑같습니다. 등록금 및 기숙사비는 1, 2학년 전액, 그리고 3, 4학년은 장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대학원 연계 진학 혹은 LG 디스플레이 입사 보장과 같은 파격적인 기준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 정원 외에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른기회 전형에 연세 한마음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있는데요. 연세 한마음 학생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들을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농어촌 학생 경우에는 초중고 전 과정이 농어촌에 있던 학생,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 본인을 얘기를 하고요. 혹은 중고교 전 과정에서는 본인 및 부모의 농어촌 거주가 같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 법령이 제공하고 있는 저희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특별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 학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차이점입니다. 계열이라고 하면 인문사회, 자연, 예능과 같이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여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정 배수만큼 다음 면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른 전형과 조금 차이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합니다만 현장 대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굉장히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받았을 때 학교의 어떤 재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를 파악을 서류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고 대신 실기평가의 퍼센티지가 서류평가 40, 실기가 60%이게 됩니다. 이런 고른기회 전형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 중에 또 하나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둘 다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수시였고요. 제가 이제 정시 모집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저희가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가군에 속해 있으며 일반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1,396명을 뽑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계열이고요. 나머지 국제 그리고 체능 계열 그리고 예능 계열 이렇게 좀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으로는 졸업자도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혹은 재학생 경우에 모두 다 공이 가능하고요. 수능 응시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원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으로는 인문사회 그리고 국제 체능으로 나누고 또한 자연은 의치학을 포함하여 나뉘게 됩니다. 각각 선택하는 과목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이거 한 번 더 살펴보면 인문사회 국제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혹은 한국사가 있게 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그리고 선택 과목의 확통, 미적, 기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과학과 사회와 과학 탐구 경우에는 자유 선택하여 두 과목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과학 탐구를 두 과목 선택할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차별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1, 2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가 없이 대신 과학탐구를 선택을 해야 되며 수학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확통이 없이 미적과 기하 중 택 1을 하여야 되고 과학탐구에서 또 똑같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계열 인문사회와 일반 계열 자연인데요. 이 경우에 의예과는 조금 다른 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가 1010점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일반 계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 100%를 통해서 1단계를 뽑고요. 그래서 이게 910점 만점으로 해서 처음에 뽑게 되는데 의예과는 2.5배수만큼 면접, 국제는 3배수만큼 면접을 보낸 다음 면접평가 100점이 추가가 되어 총점은 위에와 동일하게 1010점 만점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 및 인적성 면접이라는 시험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혹은 적성 부분이 굉장히 좀 더 까다롭게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면접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이 정시 전형 요소 및 반영 점수를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사회 자연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10점, 그리고 한국사 이외의 과목이 1000점으로 되게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사 10점, 한국사 이외의 과목이 900점, 그리고 면접이 100점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사 이외의 과목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점수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사회 보면 국어 200, 수학 200, 영어 100, 그리고 사회 또는 과학이 100점 해서 이거 다 합하면 600점이죠. 이 60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곱하기 1.6 뭐 이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0점으로 환산이 되게 되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0, 수학이 300, 영어가 100, 그리고 과학이 300. 수학과 과학이 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900점이죠. 900점의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을 하여 1000점을 전체를 만들게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200, 300, 100, 300을 해서 900점이 되는 거고요. 대신 면접에서 100점을 추가를 하여 하게 된다는 점들인 거죠. 다른 예능과 국제는 아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 기사에 아마 보셨을 테지만 종로학원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연세대가 이렇게 엄청 떨어지고 성대가 아주 비약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텐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네, 거기서 어떤 걸 썼냐면요. 얘도 100점, 얘도 100점, 얘도 100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산술 평균을 그냥 매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게 200, 200,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가중치를 주는 부분들이 학교마다 이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죠. 한 과목, 세 과목에서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고요. 또한 못지않게 70%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0%의 학생이 국어에서 70% 학생과 수학에서 70% 학생 혹은 과학에서 70% 학생 이게 똑같은 학생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점수를 가지고 아주 재미난 통계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저희 처장님 말씀으로는 자 이제 연세대가 많이 떨어졌으니 좀 더 지원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 이런 점수표들을 잘 보셔야만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좀 더 뭐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하는지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영어와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등급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은 100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감점을 주고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만점,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해서 만점이고,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감점을 하는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정원 외로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에서 10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전형 요소 및 반영 점수는 일반 전형 자연계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점 1010점은 한국사와 그리고 한국사 이외의 과목 1000점 똑같이 되게 되고요. 수능 반영 점수의 산출 비율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은 올해까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과를 안 뽑나? 그게 아니라 일반 계열, 자연 계열 뽑는 전형에 다시 녹아내서 그대로 똑같이 전형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전형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 한마음 학생, 그리고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기준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고요. 대신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에 대한 문을 열어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른기의 전형의 큰 틀과 비슷하게 각 모집 단위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계열로 뽑는다는 점들을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자연의 의예, 그리고 치의예, 약학, 재능, 예능 이렇게 약간 명씩 각각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혹은 1학년 학생들의 자녀를 저희가 지금 1학년 학생의 기준들은 아직은 정확하게 다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2학년 학생이 올라올 2024학년도 입학 전형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변경은 다음과 같이 큰 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추천, 활동 우수, 국제형, 기회균형 1, 2 중 한 개 전형만 지원이 가능했다라면 이 중복 지원을 저희가 훨씬 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틀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 2024학년도에서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에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 살면서 뭐 이렇게 기준들을 참 많이 하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5개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형 요소 간소화입니다. 이건 뭐 전국 대학의 공통 사항입니다만 자소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소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형 변화 중에서 추천형 전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6대4를 대부분의 기준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교과 부분을 좀 더 올려 정말 학교에서 계속 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저 오기 쉽게끔 70%, 면접을 상대적으로 조금 낮춘 30%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을 보니 제적 인원의 5% 이내 이렇게 되니까 학교 규모가 큰 학교는 많이 추천하고 작은 학교는 적게 추천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봐서 그래서 나눠서 저희가 최대 10명 선으로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면접 대상의 배수를 또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 면접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 혹은 국제형, 국제인재, 체육인재 혹은 고른기의 전형에서 지금까지 2.5배수이던 거를 3배수로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일단 세 번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법제화에 따른 기회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100명이나 확대가 더 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사실은 큰 변화인데요. 현재는 기회균형 1과 2가 80대 30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회균형 1은 뭐다?
국가에서 정한 기회균형이 되어야 할 뭐 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80에서 이제 180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또한 고른기회 전형의 모집 시기가 좀 변화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만 좀 선발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조금 더 보면서 면밀히 보면서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자 수시와 그리고 수시에 따른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과가 현재는 각각 50, 30을 수시 모집에서 40 그리고 10, 20, 10 이렇게 뽑던 전형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얘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계열, 자연 계열을 뽑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수시 모집에 추천, 화루,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까지 이렇게 분배를 하여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더 넓혀 두었습니다. 또한 선발 전형 확대 중에 인공지능학과와 IT융합공학과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 우수와 일반 전형만 있던 것들을 저희가 수시에서 추천형과 그리고 기회균형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확대를 하여 좀 더 많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이 기회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폭들을 좀 더 넓혔다라는 점들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수시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뭐다? 기회균형이 80에서 180이 된 겁니다. 100명이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할 전형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추천형이 약 50명 정도 학생들을 덜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대신 앞에서 특별 전형으로 따로 뽑던 것들을 다시 녹여내면서 활동 우수형에는 19명의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원 내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열에 여기도 좀 줄었고요. 39명이 그리고 국제 계열이 조금 더 늘어나고 나머지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올해 고3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보셔야 될 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를 하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전형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시 원서가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월 16일까지 자기소개서 입력이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 이후 저희 학교에 또한 큰 전형 중에 하나인 10월 1일 날은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추천형 면접 그리고 추천형의 인문사회 통합의 면접들이 토일을 따라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서 고른기회 면접 그리고 특기자 면접 있고요.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수능 그래서 논술 시험은 저희가 수학능력 시험 이전에 이미 다 보게 되고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에 저희가 화루형 기회균형 1, 2의 면접 그리고 인문사회 통합의 면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12월 15일이 중요한 날인데요. 수시의 최종 합격자가 이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9일부터 정시의 원서 접수가 수능 점수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정시 원서 접수 마감되며 1월 중에 의예나 국제 면접, 예체능 실기, 2월 6일이 정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별 입실 장소나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면밀히 살피셔서 꼭 안내사항들을 잘 확인을 하여야 되며 또한 면접이나 논술 당일 입실 완료 시간을 엄수하여야 됩니다. 또한 수험생 유의사항들도 영상으로 혹은 PDF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도 학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합격 확인 직후에는 수시 합격자 경우에는 문서 등록을 하고 최종 등록 기간에는 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 합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수시가 1에서 3차의 충원을 더 걷게 됩니다. 이 경우는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4차 충원까지에는 정원 내 학생 전형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표를 합니다만 정원 외는 전화로까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 사실을 미확인을 할 경우에는 미등록하면 이는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들 학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유의사항들은 계속 홈페이지나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이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입학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열심히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 사실 유튜브 들어가시면 본 강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집에서 앉아서 보시면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못지않게 입학 상담실에 상시 운영 중입니다. 전화번호 메모하셨다가 입학 그 관련하여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 꼭 하시고 원하시는 답안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